네, 오늘 시장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양봉을 뽑거나 시장에 기대감을 몰았던 업종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핫픽스 키워드 확인해 보죠. 네, 핫픽스 키워드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위메이드죠. 위믹스 코인 때문에 한참 문제가 많았는데 기사 회생을 했습니다. 위믹스 플레이 라인업 100종을 확보했다. 게임주 좋게 봐도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적자늪을 벗어나는 조선주 이슈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HD 현대중공업 좋은 흐름이 보여줬는데 대우조선해양 하나는 합병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약간 꺾인 모습이었습니다. 자, 잠자고 있는 사자죠. 초거대 AI 인공지능 투자 확대 이슈가 있었고요. 셀바스 AI가 오늘 양봉을 세워줬는데 다른 인공지능주들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살펴보겠고요. 28개월 만에 돌아온 KG 모빌리티와 LG 하우시스 1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132%. 아무래도 부동산이 힘들 때 인테리어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김민성 대표의 핫픽스 한번 확인해 보죠. 어떤 거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좀 가장 핫한 위믹스 플레이가 좀 라인업 확보를 해서 이 게임주에 대한 산업이 좀 어떠한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이 키워드를 좀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위믹스 플레이 라인업 그러면은 어차피 위믹스 플레이는 위메이드란 말이에요. 네. 올해 초만 해도 굉장히 좀 시장에서 뭐 인터뷰도 따고 뭐도 하고 뭐 서로 법정 분쟁에 뭐 해서 그렇죠. 했지만 결국은 살아났습니다.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주들의 강세가 기대가 되고 있던 찰나에 또 이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또 대만 해협 발언과 또 이번에 방미 과정이 마쳤는데 바로 그 시기에 맞춰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대만 해협 관련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한테. 그럼 이제 좀 움직일까 하는 게임주들이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짓눌리는 건 아닌가? 어떤 관점을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글로벌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포지셔닝을 취할 때 한한령을 하든지 좀 강력한 대응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좀 경고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을 할 때도 한국이 좀 중재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요새는 좀 소극적인 대응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이제 시장에서 게임 업계가 좀 진출을 한다라는 기대감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사건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괜한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P2E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P2E 시장이라는 게 사실상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이 뭐 단기적에 갑작스럽게 블록체인이 나타난 게 아니고 사실상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수단은 과거부터 굉장히 오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쉽게 죽거나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게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GTA5라는 게임이 로스앤젤레스에 대한 맵을 그대로 증강현실을 만들면서 큰 흥행을 만든 것처럼 이제는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돈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다양한 좀 니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채울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체인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16년도 이전에는 코스닥을 주도하는 테마로는 이제 게임주로 많이 불렸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이오가 좀 코스닥 대장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처럼
이제 끼 있는 섹터고 한번 제대로 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산업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산업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P2E라는 단어를 잊고 산 지 오랜데 오랜만에 P2E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자 그러면 코스닥 주도했던 테마 게임주가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한다라면 오늘 같은 날 위메이드가 장대 양봉을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위메이드에 대한 어떤 투자 대응 전략 관점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위믹스 사태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많아서 엄청나게 큰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좀 발빠른 대응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개파락을 했던 거를 이미 다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나이트 크로가 이제 신규 출시를 하면서 앱스토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사전 예약 200만 명이 넘어가는 좋은 흥행 이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려감은 이미 해소된 자리까지 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박스권을 상단으로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우리가 접근해봐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기술주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금리도 아직까지 높은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유효한 관점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아직까지는 좋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볼 때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위메이드 어찌됐든 오늘 시장 어려운 가운데 새롭게 장대 양봉을 올려 세웠습니다. 어차피 게임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 얼마나 많은 선택을 받을지 올 한 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사영관 차장님의 핫픽스 무엇을 뽑았을지 확인해 보죠. 네, 적자늪 벗어나는 조선주입니다. 올해 1분기 잇따라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했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제 바닥 탈출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네, 신호는 오고 있어요. 분명히. 네.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이제 3분기부터 네. 말씀드렸던 게 지금은 HDD라는 게 앞에 붙었는데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빠르게 BEP를 달성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던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 먼저 관심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뒤로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내년으로 넘어갈 텐데 아마 그 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감들은 주가에 선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조선사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물론 카타르발 LNG 선박의 발주예요. 그게 엄청나게 밀려들면서 정말로 이 선박의 계속 가격이 신고가, 신조성가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지금 우리가 환경이라는 측면을 빼놓고서는 기업 경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ESG 트렌드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전 세계가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태양광이라던가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전부 다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선박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벙커 시유를 통해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대체 수단이 LNG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LNG 발주가 끊길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을 표했는데 지금 현대사모중공업이라는 네. 상장이 안 된 자회사예요. 맞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뭐가 또 많이 발주가 나왔죠? 메탄올. 메탄올선이 엄청나게 발주가 나오면서 이런 친환경 단에서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LNG 이슈는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가격이 폭증하면서 LNG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교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소식들도 있는데 여하튼 구조적으로 지금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된다라는 것은 네. 동의해 주셨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이슈가 이제 하나와의 합병 이슈였는데 네. 그러면 이 이슈가 조선 빅3에게 시너지를 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라면 어떤 섹터들도 좋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네. 일단은 어떤 섹터
같은 것들보다는 시장이 먼저일 것 같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친환경 기조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일본 선박에 장착이 됐었던 개방용 스크러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운항 중에 나오는 매연을 물로 씻어내서 바다로 방류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바다가 오염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형식은 더 이상은 유럽이라던가 미국 이런 선진국 단에서 통용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LNG 선박의 발주가 계속 늘어났던 거고요. 국제해사기구 쪽에서도 매연 배출 기준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벙커 CU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그만큼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저유황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면은 이게 깨끗해지지만 문제가 뭐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항의 원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결국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바다에 방출을 안 하는 폐쇄형 스크러버로 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대안이 결국은 LNG로 옮겨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할 수 있는 LNG선이나 FSRU 이런 쪽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조선 3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전에 일본이 예전에는 조선의 수주 1위였어요. 그게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또 이게 같이 반복이 됐죠. 우리나라가 1위에서 1위를 누구한테 넘겨줬죠? 중국.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런 고부가치 선박을 발주를 받아서 제작할 만큼 기술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3사의 발주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네.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형태의 선박이 아니라 친환경. 특히나 이런 LNG선이라던가 메탄올을 중심으로 한 선박의 발주들이 이어질 텐데 그걸 중국이 당장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없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런 모멘텀들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흑자 전환을 하는 이런 모양새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우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제 좋다라고 보셨는데 사실 이제 자율 운항하는 선박들도 이슈가 있고 맞아요. 기대가 큽니다. 조선주들 보유하신 분들 올해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핫픽스 핫이슈를 점검해 봤다면 주전부리 봐야겠죠. 주전부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로운 경제 채널 EBC